21조 엔. 일본 경제가 던진 거대한 승부수인데요. 과연 이 도박이 일본 금융시장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보통 경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은 내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엔화랑 국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격이 떨어지는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반응은요, 정말 즉각적이고 또 아주 매서웠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았죠. 엔화와 국채가 손잡고 같이 곤두박질 쳤는데 이건 시장이 일본 정부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국채 시장부터 볼 테요. 투자자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본 국채를 막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무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반대로 국채 가격은 폭락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일본 정부의 빚, 즉 나라의 신용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바로 30년짜리 초장기 국채입니다. 이건 그 나라의 아주 먼 미래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건데 이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시장이 일본의 30년 뒤 미래를 얼마나 어둡게 보고 있는지 그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자, 국채 시장이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외환 시장이라고 무사했을까요? 천만에요. 거의 동시에 투자자들이 엔화마저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엔화 가치는 그야말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해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나라의 빚, 채권과 나라의 돈, 통화, 이 두 가지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잃어버린 정말 보기 드문 위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패닉 상태로 몰고 갔을까요? 네, 그 범인은 바로 새롭게 들어선 다카이치 내각이 내놓은 아주 파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1조 3천억 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본 1년 국가 예산의 거의 20%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시장에 확 풀어버리겠다고 발표한 거죠.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쓰냐? 뭐 복잡한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민들 주머니에 바로 꽂아주겠다는 겁니다. 애들 있으면 현금 주고 전기세, 가스비 깎아주고 기름값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직접 돈을 줘서 제발 돈 좀 쓰세요 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거죠. 물론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요즘 물가 너무 올라서 다들 힘드시죠? 그래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경제도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꺾였으니 이참에 경제도 살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시장은 이 계획을 딱 듣자마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하면서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뇌리에는 얼마 전 영국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악몽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죠.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겁을 먹었냐면 바로 트러스 쇼크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2022년에 영국 트러스 총리가 재원 대책도 없이 엄청난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랑 국채가 그냥 박살나고 영국 금융시장이 거의 마비될 뻔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하겠다는 걸 보니까 이게 딱 그때랑 판박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영국 시즌2 아니야? 하는 공포감이 밀려온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 쓰는 건 좋은데 그 돈 어디서 나서 갚을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보기엔 이건 그냥 무책임한 방만한 재정 그 자체인 거죠. 나라 살림에 대한 규율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고 이게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자극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의 이 정책, 과연 수십 년간의 침체를 끝낼 기적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무모한 도박일까요? 다카이치 내각이 믿고 있는 구석은 바로 고압경제라는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데 경제에 계속 뜨거운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마구 풀어서 수요를 공급보다 항상 넘치게 만들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을 하게 돼서 결국 경제 치질 자체가 강해진다는 사실 좀 논란이 많은 이론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게 잃어버린 30년을 끝낼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양측의 의견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쪽, 그러니까 다카이치 내각은 이 돈풀기로 장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희망을 얘기하고요. 다른 한쪽,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그러다 재정은 거덜나고 물가만 폭등해서 다 망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희망과 위험의 외줄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건 타이밍입니다. 이미 물가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거예요. 경기를 살리려고 던진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자기 뒤통수를 더 세게 때릴 수 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 경제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엄청난 도박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십 년의 침체를 깨는 구원투수가 등장할지 아니면 재앙을 불러올 부메랑이 될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 푸는 21조 엔이라는 돈, 과연 일본 경제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마지막 동아줄이 될까요? 아니면 그들을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릴 무거운 족쇄가 될까요? 이 위험한 실험의 결과를 지금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